한국 내에서 현안인데 미국이 국방수권법에 일본을 명시했습니다. 2021년도 국방수권법이 통과되었습니다. 미국은 국방에 대한 전반적인 예산, 범위, 방법 등을 하원 군사위원회와 상원이 협상을 통해 결정합니다. 이번 합의로 통과된 미국 국방수권 법안에 4년 연속 주한미군 규모를 명시했습니다. 참 신기하게도 미국 영토가 아닌 대한민국 영토에 공통의 적을 상대하기 위해 주둔 중인 미군인데 미국은 단 한 번도 대한민국과 주한미군 규모나 운영에 대해 상의한 적이 없습니다. 미국이 정하고 통보를 받고 있습니다. 그것도 공식 외교문서가 아닌 언론을 통해 통보를 받고 있으며 전 세계에 미군이 주둔한 나라는 단 한 나라도 예외 없이 이 방법으로 통보받습니다. 군사적인 부분에서만 막대한 영향력을 지닌 나라라면 사달이 나도 진즉에 사달이 났을 것입니다. 군사보다 더 영향을 주는 경제 패권을 쥐고 있기에 심한 내정 간섭만 아니면 봐도 못 본 척, 불쾌해도 반가운 척 장단을 맞춰주고 있습니다. 이번에 통과된 2021년 국방수권법에 800조가 조금 넘는 국방예산이 확정되었으며 이 금액은 대한민국 국방예산의 16배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금액입니다. 지구상의 모든 분쟁과 거의 모든 나라에 관여해야 하는 군당국은 이 엄청난 국방예산도 허리띠를 졸라매야 한다며 불평하는 금액입니다. 미국 군사당국은 예산을 지키기 위해 하는 일이 있습니다. 위기와 갈등을 유지하는 일입니다. 위기와 갈등 유지는 군당국의 힘이며 나아가 미국 영향력을 세계에 미치게 하고 그로 인해 미국 이익을 얻는 구조를 미국은 주요 정책으로 추구하고 있습니다. 2021년도 국방수권법에 4년 연속 주한미군 병력 규모가 명시되었습니다. 현재 28,500명인 주한미군 병력을 감축하려면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국방수권법 최종안에서 제시한 조건 중 첫째는 주한미군 감축이 미 국가안보 이익에 부합했을 때입니다. 미국 이익에 맞으면 감축이 아니라 철수해도 상관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미국 이익이 있다면 철수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죠. 두 번째는 영내 동맹국들의 안보 유지입니다. 주한미군 철수나 감축이 영내 동맹국의 안보를 상당 부분 저해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인데 영내 동맹국은 한국과 일본입니다. 세 번째는 한국과 일본을 비롯한 동맹국들과 적절히 논의한 증거를 제시할 때입니다. 주한미군을 감축이나 철수하기 위해서는 동맹국과 적절히 논의를 해야 하고 그 논의 근거를 의회에 입증해야만 감축과 철수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주한미군을 감축하거나 철수하거나 직접 이해 당사자인 한국과 논의하는 것은 상식 중에 상식입니다만 이런 상식적인 일을 법안으로 명시하는 것이 이례적이라며 뉴스가 되고 있습니다. 직접 이해 당사자인 한국을 존중해 논의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주한미군에 대해 일본과 논의가 왜 필요할까요? 법안에는 분명 일본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미국과 한국이 합의해도 일본에 마치 거부권이 있는 듯한 강한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주한미군과 관련한 현안까지 일본이 깊숙이 개입하고 있다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최근 국무부 부장관 비건이 한국에 오기 전
일본 외무차관과 전화 통화를 갖고 북한 문제를 논의했다고 미 국무부가 발표했습니다. 미국이 주요 동맹국과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하는 것은 이상할 것이 없지만 12월 1일 이뤄진 이 통화 이후 미국 쪽에 북한 뉴스가 특이하다 할 만큼 북한 인권에 대한 뉴스가 본물이 터지듯 하고 있고 아무런 근거도 없고 진행되지도 않고 있다고 말하면서도 WMD 대량 파괴 무기의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북한을 자극할 방안 논의에 일본 측 의견이 반영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들게 합니다. 이 WMD는 후세인 대통령 당시 이라크를 침공한 주요한 이유가 되기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라크에서는 발견되지 않았지만 전쟁의 명분이 된 주장이라는 점에서 다소 우려가 되기도 합니다.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북한은 코로나를 예방한다는 이유로 2020년 전체를 스스로 봉쇄해버렸습니다. 유엔과 미국 제재로 힘들었겠지만 지금은 상상하기 어려운 정도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북한은 언제나 미국과 한국 그리고 일본의 북한 관련 어떤 행위에 즉각 반응을 보였고 때로는 반응을 끌어내기 위해 미사일 발사 등 무력을 앞세운 행동과 거친 말을 해왔습니다. 이 북한의 행동은 언제나 관련국의 조치에 정당성을 부여해 주었고 힘을 실어주는 명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유행이 길어지고 북한의 이런 자세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공무원 월북 사건입니다. 사과를 요구하며 강도 높은 비판을 한 한국에 미국과 주요국 언론이 놀랄 만큼 신속하게 김정은이 직접 사과하고 조사 진행을 약속했습니다. 그 사건 이후 미국의 대선과 이런저런 북한 관련 이슈가 나왔지만 북한이 반응한 것은 단 한 가지였습니다. 매년 연례 행사처럼 이루어지는 일이지만 유엔에서 북한 인권 결의안이 채택되자 이 결의안에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 반응 외에 북한이 반응했었던 대외 부분 반응이 사실상 실종되었고 북한 자체의 도발도 실종되었습니다. 언제나 북한의 도발을 걱정하며 비난해온 미국은 이런 북한을 다행이라고 말하지만 한편으로 올해 하반기 북한이 유일하게 반응한 인권 문제를 집중해서 거론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거친 반응을 끌어내고 싶어하는 모습이고 한국에서 법안이 가결된 대북 전단살포 금지법에 인권단체들 이름으로 철회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내정 간섭이기에 미국이 직접 거론하지는 못하지만 남북한 갈등이 줄어들 법안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북한이 유엔 인권결의안 외에는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미군의 인도 태평양 전략의 군사적 명분이 되는 세 가지 요소 중 불안정한 걸프 지역이 있습니다. 과거엔 이라크, 그 뒤 현재까지는 이란의 위협이 하나의 명분이 되고 있습니다. 둘째는 중국의 남중국해 갈등이지만 중국은 미국을 위협하는 경제력 증가가 주된 요인입니다. 세 번째가 북한이고 구체적으로 말하면 북핵 문제와 도발입니다. 이 세 가지가 톱니바퀴처럼 어우러져야 인도 태평양 전략의 명분이 유지되고 동맹국의 참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이 침묵하고 도발을 하지 않게 되면 한국을 움직일 중요 수단이 위협을 받습니다. 이번 국방수권법 초안에는 주한미군 감축 요건 중 하나는 북한의 위협 감소와 비례한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문장이 삭제되었습니다. 하원 법안의 최종안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북한의 위협 때문에 주한미군이 한반도에 있게 되었고
휴전 상태를 지속하며 주둔 명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올해 하반기부터 두드러진 미국의 변화는 북한 관련 언급보다 중국 관련 공동 대응에 대한 동맹 역할이 자주 언급되고 있습니다. 반중국 군사 동맹체 참여에 한국을 끌어들이기 위해 애를 쓰고 있습니다. 한국을 정치 외교에서 어렵게 만들고 그 어려움을 이용해 이익을 얻고 수족처럼 부리고 싶어하는 두 나라가 있습니다. 어떤 나라도 대한민국 이익에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이용 가치를 두고 저울질할 뿐입니다. 동맹이고 우방이라는 나라가 제 이익을 위해 어려움을 강요하듯 반대로 대한민국도 그렇게 지혜로워야 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